각종 자료들을 보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결국 진짜 연준의 의도가 뭐냐. 시장에선 계속 인플레 우려가 있다라는데 애써 무시하더니 그것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 이럴 것 같아요. 연준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시장을 읽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 바로 경제한방에 일찌감치 모셨어야 되는 분을 오늘에야 모셨는데요.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위탁운용총괄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침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6월 FOMC 다음에 과연 이거 시장을 보는 어떤 연준의 눈이 바뀐 거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전망도 좀 바뀌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언급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지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서 뭐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나온 FOMC 회의 결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연준이 가지고 있던 시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물가에 대한 시각이 다소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아직까지는 예측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단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어떤 바뀐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를 올린 거라든가 영내포 올린 거, 또는 일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분명히 연준은 물가 자체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큰 우려를 안 한 듯한 얘기를 했고, 또 금리 인상 시기도 2023년 이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막상 나온 얘기들을 보면 물론 그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앞당겨질 있을 가능성, 또 물가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범위보다는 다소 벗어나서 일부는 우리가 우려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비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뀐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게 테이퍼링. 네. 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거의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도 안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닙니다. 일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금씩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들은 조금씩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었던 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역시 테이퍼링을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9월이라든가 또는 좀 더 빠르면 8월 20일에 있는 잭슨홀 연설 때 그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거 실시하는 시기는 내년 초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변함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테이퍼링 오히려 얘기가 수면으로 내려가고 이거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경계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점들이 조금 더 포인트로 다가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에서 좀 안심을 했던 게, 고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설마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걸 앞당기겠어? 라는 좀 안도감 같은 게 좀 시장에 원래는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연준의 어떤 태도가 좀 변한 건지, 이제 좀 새로운 눈으로 연준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적으로 고용 지표가 사실 그 지난 2달 동안은 안 좋았다기보다는 예상치보다는 밑돌았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이전보다 약간 톤을 올렸던 가장 큰 근거로 본다면, 원래 9월 6일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실업과 관련된 수당들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빠르게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요거를 폐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6월이나 7월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물가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공급 부정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임금이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연준이 볼 때는 요 정도 선에서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백신을
그 맞는 속도도 되게 빨랐고 또 경기 부양책도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물론 4, 5월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예상보단 덜했다 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더 빠르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혹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인플레가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가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연준이 이런 태도를 지니까 시장에서 자꾸 인플레이션 베팅을 하면서 되게 불편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육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아시겠지만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미리 사실 이런 언지를 주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준도 이제 바뀌어진 시장에 대해서 본인들도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래서 조금 톤을 높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 뭐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 일부 또 인플레이션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임금이 올라서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갈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채용 공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네. 이분들이 실업수당에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직장을 안 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용률이 안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쪽에 연준이 약간은 움직였다, 아주 약간 요 정도 상황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거기까지 나가기는 굉장히 조금 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긴 그림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논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찌됐든 연준이 생각했던 그 경로 안에서 있는 범위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구인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 좀 뽑겠어 하는 게 많은데 아시다시피 꼭 뽑겠어 하는 업종과 내가 일하겠어는 업종이 좀 달라요. 되게 흔히 얘기해서 그걸 미스매칭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일자리와 지금 기업이 구하려는 일자리가 다르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결국 구하려는 쪽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제가 구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숙련공을 원하는 거고 제조업 일자리를 원하는 거고 교육과 의료 관련 일자리를 원하는 건데, 이 일자리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네. 다른 일 하시다가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교육을 통해서 사실 숙련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을 좀 습득해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 기술까지 습득하는 기간은 꽤 걸리겠죠. 네. 저 짧게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일단 6, 7월 정도는 신규 실업수당 추가로 주는 부분들이 9월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또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부터 그런 악순환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금 더 레인지가 좀 더 높게 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선엽 센터장님이 진짜 이 모든 자산을 이렇게 다 보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걱정했던 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였는데 네. 네. 앞으로 그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최근에 국채금리가 1.5%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이 기저에는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많은 요인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혹시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일부 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될수록 그동안에 사람들이 자동차도 샀고 뭐 IT도 샀는데 이게 일시적일 거 아니냐,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면 이런 것들 안 할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었는데 국채 시장만 놓고 보면 뭐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 없이 그냥 점도표를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들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했다고 찍었다라고 보면 어쨌든 그거를 시장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우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 지표에 대해서 되게 민감을 할 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일부 주에서 특히 공화당 있는 주지사 있는 주 중심으로는 이런 어떤
실업수당과 관련 혜택이 축소됐다라고 시작을 하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물가지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현 수준보다는 높은 쪽으로 보는 게 1.5가 아니라 1.6, 1.7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이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보시면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10년물 금리는 경기를 반영을 하고 2년물 금리는 통화정책을 반영을 하는데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연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매파적인데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역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쪽에 어떤 그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번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물가 목표치도 1%포인트 올렸죠. 그렇죠? 네네. 물가 전망도 올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성장률도 6.5에서 7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일단 성장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상보다 더 레인지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또 연준의 지금 움직임도 이전에보다 좀 톤을 높였다라고 보면 사실 국채 금리는 조금 더 오르는 쪽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요즘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좀 매파적인 걸로 나타났으니까 증시에도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생각보다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네. 이유는 나온 지표에 비해서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중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간에 걸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 이럴 것인데 대해서 서로 판단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끝나고 보면 각종 자료들을 보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결국 진짜 연준의 의도가 뭐냐. 연준의 의도가 이랬었을 때 시장에 나타난 영향이 뭐에 대해서 며칠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간을 보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하는 걸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연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시장은 이미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 레니 서거스러운 분도 있었고 그래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야? 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톤은 조금 올라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고 가장 큰 고민이 이럴 것 같아요. 연준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올린다는 근거 안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판안들을 튕겨보는 게 이 금리를 올리는 게 경기 회복이 되는 걸 훼손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또는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그렇게 흡수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떨까에 대한 주판을 튕기는 작업들이 당분간 좀 펼쳐져서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과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이라면 좋다가 아니라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파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또는 이거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뒤섞이면서 하루하루 등락을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뒤에 시장에서 고민을 하겠죠. 야, 이렇게 됐었을 때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지수 말고도 결국 시장의 색깔, 흔히 얘기하는 섹터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민감도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주가 올라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에 대한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간보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은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부터는 분명히 시장의 색깔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도. 그럼 그 변화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또는 경기 변동주냐 뭐 이렇게 지금 놓고 봤을 때 그런 어떤 지형의 변화는 최소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좀 얘기를 좀 해서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 올 가을쯤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약간 태도가 변했으니까 투자를 할 때 이제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이제 추세적으로 올릴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자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경계감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 그죠? 자본들이 이탈하는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여건을 특히 가계부채라든가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감안했었을 때 과연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추세적으로 길게 요건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뭐 진짜 경기가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뭐 지속 성장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이전까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저금리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닐 거다. 시그널을 주는 정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었을 때 최근까지 숨겨져 있던 한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한계 기업들 또는 신용도가 조금 부진한 기업들이 사실 견딜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현재 엄청나게 쌓여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느냐는 부분을 타진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뭔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뭔가 한국은행이 좀 한번 올린다고 해서 또 미국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빠르게 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다소 지양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연준의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 주파나를 튀기는 시기가 며칠 또는 뭐 1, 2주 이렇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 주파나를 튕길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도대체 뭐가 될까요? 이런 주판을 튕길 때는 사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는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연준의 이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무엇을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우려가 잠깐 있다라면 이전에 비해서 이번에 보면 아니 뭐 지난달하고 왜 애들이 생각이 바뀌었지? 연준이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시장에선 계속 인플레 우려가 있다라는데 애써 무시하더니 그것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제일 우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거보다는 연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우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연준이 약간 톤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이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이게 뭐 시장이 많이 무너지거나 이럴 이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만한 이슈고 또 뭐 경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정책 경로가 빨라지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조금 약간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조금 이게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그건 이제 시장의 판단인 건데 연준 신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그 의구심 안에서 시장에 대한 매파적인 사람들의 막 발언이 막 커지면서 여기에 무게중심을 뒀었을 때는 추가적인 변동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여부는 저희들의 판단보다는 시장이 무엇을 볼지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신 부분에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려보다는 아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일 텐데 이건 다음 편에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시점은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는 시점이 Round one, fight.